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멤버십 적용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주소가 같은 가족을 대상으로 4명에서 최대 6명까지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멤버십 제도를 선보였는데 아직까지는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선 가족 멤버십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을 포함해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들에선 아직 개인별로만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국가별로 시장 환경이 다르고 제품 출시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기 때문에 한국에 출시되지 않은 이유를 짚어 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러다 보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우회로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글과 멤버십을 공유해 비용을 나눠서 이용할 사람을 찾는다는 게시글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한국에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동영상 서비스입니다. 유튜브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내놓지 않고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멤버십을 국내에서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자 정치권에서도 이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변재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월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진 해외 사업자들이 다른 나라와 국내 이용자들을 차별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철저히 조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글 측과 국내 가족 멤버십 도입을 통해 국내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들의 요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본인 인증의 패스 가입자가 3,500만을 돌파했습니다.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는 패스 인증서, 본인 확인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및 QR 출입증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국세청 홈택스 위택스, 행정안전부 정부2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 공공사이트에서 간편 로그인을 제공 중이며 전국 편의점과도 협력해 신분증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패스 인증서와 본인 확인 서비스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에 도입해 쉽고 빠른 백신 예약을 제공 중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통해 통신 3사 인증을 사용한 횟수는 2주 동안 1,2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통신 3사는 비대면 시대를 맞아 모바일 인증 서비스가 지속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패스 인증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대표주 비트코인은 49,000달러 후반까지 상승, 5만 달러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5,70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상승세를 보여 1,200달러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총 탑10 종목 모두가 5% 내외의 변동폭을 가지고 부드러운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최근 시장 회복세는 기관 투자자 복귀로 인한 매수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갤럭시 디지털 등 대형 투자사는 물론 웰스파고 등 일부 대형 투자은행의 시장 복귀가 상승세를 부채질했습니다. 현대 가상자산 투자를 집행하거나 관련 상품을 제공하는 은행은 JP모건을 비롯해 BNY 멜론,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상승세가 5만 달러 회복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국내 주요 5대 은행인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지난 19일 기준 가계대출 총 잔액은 695조 7,084억 원입니다. 이는 작년 말 잔액인 670조 1,539억 원보다 약 3.8% 증가한 규모입니다. 금융당국은 작년 말 시중은행들의 올해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이 5에서 6%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이미 목표치를 넘어버린 농협은행은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지난 19일 가계담보대출 신규 취급 중단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내놨습니다. 우리은행은 분기별로 한도를 두고 취급하던 전세자금 대출의 3분기 한도가 이미 소진돼 다음 달 말까지 제한적으로 취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는 정도의 조치가 아니더라도 모든 은행이 대출 금리를 인상하거나 한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옥죄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기습적으로 인상할 가능성도 예견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GM이 10억 달러를 들여 전기차 쉐보레 볼트 7만 3천 대를 추가 리콜합니다. 이번에 결정된 추가 리콜 대상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팔린 2019년에서 2022년형 모델이며 배터리 모듈을 교체합니다. GM은 이미 미국에서 판매된 볼트 전기차 5만 대를 비롯해 전 세계에 판매된 6만 9천 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리콜은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 제작한 배터리 모듈을 탑재한 볼트 전기차에서 2건의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GM의 이번 추가 리콜 결정으로 볼트 전기차 14만 2천 대가 배터리 모듈을 교체하게 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추가 리콜 결정으로 배터리 모듈 교체 작업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모두 18억 달러, 약 2조 1,300억 원 규모이며 GM은 LG에 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주유소 휘발유 값이 16주 만에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2원 내린 리터당 1,647원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30원으로 가장 높고 대구 휘발유 가격은 1,623.9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경유도 16주 만에 가격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이번 주 전국 경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0.5원 떨어져 리터당 1,441.7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의 선행 지표인 국제유가가 3주 연속 떨어져 국내 휘발유 경유값도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23일 월요일 남해안 부근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일요일 오전 기준으로 태풍 오마이스가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약 35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1km의 속도로 북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심 기압은 998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21m, 강풍 반경은 160km입니다. 전날 기상청은 오마이스가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것으로 전망을 변경했습니다. 오마이스는 월요일 오전 서귀포 남서쪽 해상으로 진입한 뒤 같은 날 저녁 광주 남쪽 해상을 거쳐 밤사이 남해안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화요일인 24일 새벽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돼 울릉도 북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제주도 남부 지방에는 최대 순간 풍속 시속 100k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남해상에는 최대 5m 이상의 높은 물결이 일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화요일까지 남부 지방에는 최대 400mm의 매우 많은 비가 오면서 산사태, 침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